리플 XRP의 경우에도 흐름이 아주 괜찮습니다. 0.48달러 위로 돌파를 해내면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완성한 상황입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 0.45달러를 잘 지지받아주고 있고 RSI 역시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황소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을 노릴 경우에는 0.55달러 가능성, 추가로 조정이 더 발생할 경우에는 0.4달러 가능성, 이 정도로 나누어서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세도 시세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XRP 커뮤니티를 뜨겁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나스닥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다소 뜬금없이 근데 되게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확인해 준 건데, 나스닥은 리플의 메타코 인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축하 문구를 담은 대형 5개 광고를 때린 겁니다. 이게 리플이 고액의 광고비를 쏴서 이런 결과가 된 건지, 나스닥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축하 멘트를 공개적으로 날린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의 IPO 가능성이라는 이 소송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급격한 호재 가능성과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IPO를 진행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SEC와의 소송이 잘 마무리돼야 가능한 일이고, 만에 하나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게 되는 상황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기약하기 살짝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송 이후에 리플에 기대되는 대형 호재가 IPO 이슈인데, 그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나스닥이 미국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를 놓고 이런 축하 메시지를 날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일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리플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진행한 광고일 수도 있겠지만, 나스닥이 바라보는 크립토 영역, 특히 커스터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는 나스닥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3월에는 올해 2분기 안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커스터디와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 5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온 자신들이 최선의 플레이어다, 이런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스닥이 세력급 기관들의 커스터디 업무를 맡아온 메타코가 리플에 인수된 상황을 놓고 또 리플을 축하하는 상황, 결국 연결지어서 바라보자라면 나스닥이 리플의 커스터디 고객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하나의 추정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력급 자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야 당연한 건데, 결국 크립토 커스터디 영역과 관련해서도 리플의 직접 플레이어가 되면서 이 기성 레거시 세력 자본들과 엉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나서 나스닥 상장 기업이 되는 상황, 이 정도 미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측의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CBDC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중국과 지금 홍콩의 관계성, 아주 상당히 묘한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전 세계에서 국가주도 블록체인 생태계를 가장 거대하게 구축하고 있고, CBDC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나름의 결과물을 확실하게 내놓고 있는 곳,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홍콩을 글로벌 테스트베드 삼아서 홍콩의 크립토 친화 정책을 지원하거나 활용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홍콩이 CBDC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역시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 통화청은 금융과 결제, 기술 분야에서 선정된 16개 기업과 함께 올해 1차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홍콩 달러의 오프라인 결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토큰화 예금, 웹3 결제, 토큰화 자산 결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웹3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때려박아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파트너 기업 16곳 가운데 리플랩스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만도 엄청 대박이지만 그 세부 내용 역시 꽤나 섹시합니다. 바로 토큰화 자산 결제, 여기에서도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대만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후본뱅크와 함께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중점을 둔 사용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시대의 핵심 요소이고, 간단히 말하면 모든 걸 NFT화 시켜서 이걸 통해 실제 거래를 이루어지게 만들게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증권,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토큰화 작업을 거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웹3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홍콩 정부가 꽤나 전폭적인 컨셉을 이미 세웠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뒤 얼마 뒤에 베이징시가 웹3 백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특히 토큰화된 부동산과 대출 프로토콜을 결합한 리플 솔루션과 CBDC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번 홍콩 통화청의 발표는 좀 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리플레저는 각국 중앙은행의 CBDC들이 서로 즉각적인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서로 다른 CBDC를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를 활용해 마구마구 즉각적으로 손쉽게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토큰화된 자산을 CBDC 거래하고 대출하는 상황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이번 홍콩 통화청의 목표 과제 가운데 하나이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 바로 리플랩스다. 이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6월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화두가 될 홍콩과 중국 이슈 그리고 여기에 개입돼 버린 리플. 그런데 리플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꽤나 의미 있는 소식들이 진짜 연일 매일매일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홀드의 최고 매출 책임자 낸시 비튼이 XRP가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기준을 충족한다. 이런 꽤나 전폭적인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이 양반의 직책, 최고 매출 책임자, 그러니까 XRP 상장시켜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이 사람이 돈을 더 벌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XRP가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기준을 충족한다. 이런 엄청난 멘트를 제시를 해버린 겁니다. 이 양반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함께 설명을 해줬는데 업홀드는 자체적으로 엄격한 상장 기준을 갖고 있다. 합법성을 검토하는 상장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에게 상장을 신청하는 토큰 프로젝트의 70%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XRP는 모든 심사 항목을 충족했다. 리플이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XRP를 상장 폐지해야 될 법적 선례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판례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송 상황은 SEC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거래소들이 하나둘 움직이면서 XRP의 미국 유동성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는 최근 저점 대비 이미 20% 수준으로 상승을 해버렸는데 무엇보다 네트워크 활동이 엄청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5월 27일 기준으로 XRP 레저 네트워크 활동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월 26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XRP 1일 활성화 주소는 18,090개에서 493만 350개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2,6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역시 두 번째로 많은 사용자 활동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리플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최근 며칠 동안의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아주 긍정적인 배경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3월 19일에 비슷한 네트워크 급증이 발생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는 약식재판 판결이 3월 말쯤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XRP가 40% 넘는 반등세를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좀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크 디펜터의 여러 가지 전망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양반은 며칠 전 0.5달러 곧 돌파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만간 0.5314달러를 터치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저항 라인으로 0.5314달러, 지지 라인으로는 0.4531달러를 지목했습니다. 중단기적인 시세 전망도 꽤 구체적으로 시점까지 찍어서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이 양반은 XRP가 랠리 준비가 됐다라는 점을 차트로 보여주면서 다시 말해서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21년부터 형성된 상단 저항을 뚫어낼 준비가 됐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8월까지 이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1.33달러를 돌파한 뒤에 3.82달러를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꽤나 섹시하고 전폭적인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양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3.82달러 돌파 이후 상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라면 3단계 로드맵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단기 목표 3.82달러, 중기 목표 22달러, 역사적 목표 150달러 플러스 알파 이 정도가 지금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0.5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150달러라는 숫자 자체는 아직은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8월 말 1.33달러 돌파 이후에 3.82달러 타깃 이 정도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7월 전후 시점에서 갈래를 확실하게 터준다라면 역사적 전고 돌파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같은 XRP 맥시멀리스트의 긍정적인 전망만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번에 XRP의 반등 상황을 분석하면서 기술적으로 6월에 20%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XRP가 몇 달에 걸쳐서 수평 추세선 저항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또 저항 맞을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20% 정도 빠진 0.4달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0.46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깨졌을 때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부정적인 가능성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전망들까지 종합적으로 숙지하시고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의 전망처럼 XRP가 8월을 기점으로 전고 돌파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느냐, 또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벌어져도 이상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최근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설명을 했듯이 늘상 법원이 주요 명령 이후에 9주 뒤에 이 핵심 판결을 내렸던 추세와 패턴을 근거로 하면 이번 리플 소송 양식재판 결론은 7월 중순쯤에 내려질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8월 1.33달러 이후에 3.82달러 랠리 이런 전망이 조금 더 귀가 쫑긋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XRP의 상황과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0.5314달러까지 이제 거의 다 왔다. 0.0003달러만 오르면 된다. 이런 상황을 강조하며 XRP가 이 구간을 잘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은 0.53달러 터치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괜히 기대감이 생기면서 조만간 0.53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잘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XRP는 0.5311달러 부근 저항을 터치했는데 이 구간 저항 돌파는 1달러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0.53달러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0.4835달러로 다시 빠질 수 있다. 0.53달러 위에서 3일 연속 종가 마감을 할 경우 반드시 펌핑이 나올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0.8917달러 그리고 나서 1.33달러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지라인으로는 0.4835달러와 0.469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8월 말쯤 1.33달러 돌파를 이뤄낸 뒤에 3.4달러까지 급등 랠리를 펼칠 가능성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여러모로 기대감을 안기는 기술적 분석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난데없이 XRP 500, 4배 폭등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이게 또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들을 통해서 기사화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500, 4배라는 게 뭔 소린가 싶어서 봤더니 2014년 XRP가 0.006달러 주변에서 기어다니고 있을 때 이후에 2년 동안 또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반등을 했고 그렇게 2018년 1월에 3달러 돌파를 이뤄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4년 사이에 500배 랠리를 벌였다는 건데 지금 시세 흐름도 좋고 약세장도 잘 견뎌냈고 이 같은 과거 또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다소 막연한 기대감이 깔린 과거 패턴에 따른 전망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500배 랠리가 이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일단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XRP는 25달러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XRP 25달러가 꿈속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재판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하거나 우세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면 XRP는 전고 돌파 시도 이후에 20-30달러대를 향한 거대한 랠리의 출발 신호탄을 쏴 쏘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플이 패소하거나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리플은 일시적으로 어마어마한 폭락을 경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법원발 소식들을 보면 리플의 우호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여차하면 리플이 이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소 뜬금없이 6월 소송 종료 가능성, 이걸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언급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은 아마도 리플 소송이 6월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튜브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멘트를 날려줬는데, 물론 이런 발언에 대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크립토 미디어들 사이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은 이 양반이 리플 커뮤니티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욕바가지를 얻어먹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리플 소송 결과는 리플랩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 리더 가운데 한 명이 이 같은 전망을 제시한 것은 그래도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소송 결과가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멘트로 시장을 자극하기도 했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원이 핵심 명령을 내리고 나서 9주 뒤에 주요 판결을 제시했다라는 나름의 패턴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7월 중순 약식재판 판결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결국 6월부터는 이기든 지든, 물론 이기면 당연히 좋겠지만 리플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기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XRP는 여전히 0.5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 XRP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늘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에 센티멘트가 공개한 소셜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이 언급된 비중을 보면 XRP가 16.2%로 최근 1년 최고 수준을 확인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XRP 주소 활동이 급증한 것을 비롯해서 투자자들이 당분간 XRP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플 소송과 관련된 우호적인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리플 소송 이후 그 넥스트 스텝에 대한 관심도 역시 확실히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이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리플의 IPO에 대한 부분이 곳곳에서 언급되면서 나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꽤나 재미있는 전망을 제시했는데, 리플이 IPO를 추진한다라면 리플의 주가는 6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린다 존스는 프리-IPO 단계에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 링토에서 리플의 주가는 약 35달러 정도로 평가받고 있고 기업 가치는 57억 달러 규모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리플의 과거 실적과 상당한 규모의 XRP 보유량을 감안할 때 링토 플랫폼 상의 리플 주가는 저평가됐다. 단순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XRP 토큰만 하더라도 한 개당 0.5달러로 계산을 하면 약 21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리플의 시장 가치는 지금의 20배 정도인 1070억 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가 600달러로 기대가 되고 있는 리플, 이건 XRP 홀더들에게 있어서는 꽤나 섹시하고 기대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린다 존스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꽤나 눈길을 끄는 부분을 추가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리플이 IPO를 더 빨리 할 것이라는 이유를 몇 가지 더 제시를 해줬습니다. 먼저 올해 4월에 리플이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비공개 로드쇼 미팅을 진행한 것, 리플이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IPO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강력한 수요 모멘텀이 발생할 거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예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 살짝 설레기까지 했는데 이거 진짜 조만간 IPO 관련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상장 기업이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다라는 게 사실 빤한 의도, 너무 선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월가에서 로드쇼는 기업과 인수자가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나서 기업 공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이벤트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지난 4월에 리플이 개최한 이 비공개 로드쇼에는 거의 모든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글로벌하게 확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리플, 비록 미국에서는 지긋지긋한 이 거지 같은 소송 이슈로 발목이 잡혀 있지만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마다 성장성을 더하며 그 규모와 비전을 키워가고 있는 기업, 게다가 블록체인 혁신을 금융 혁신에 다이렉트 접목시키면서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월가 돈귀신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삿포로 가기 전에 리플 주식 매수할 달러부터 좀 비축을 해놔야겠습니다. 리플이 IPO가 될 경우에 진짜 $600 주가가 가능할지는 지금 단계에선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리플이 지금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때려받고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의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동성 기술 기업의 탄소 배출 관련 기업, NFT 대출 기업, 토큰화된 주식 관련 기술 기업, 은행 등급의 커스터디 기업, 디지털 자산 클라우드 플랫폼, 필리핀 암호화폐 거래소, 웹3 온램프 관련 기업, 그 종류도 다양한데 투자 규모 역시 상당합니다. 이런 기업을 놓고 유틸리티성이 없다라고 소송을 낸 미국 SEC를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아무튼 참 재미있는 상황이고 의미 있는 시대 변화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